산업연구원 같은 데서 산업별로 전망하는데 이 세 가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전망을 해놨는데요. 근데 올 1월 10일까지 수출 통계를 보니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는 심합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1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월 수출 출발을 보면 우리 한 해 경제를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업종의 경기가 다른 업종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도 연초에 미국 주식시장은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형국인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출발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올해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우선 대세 상승 국면은 아니다. 누구나 아마 이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수준이 얼마냐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가 올해 전망을 하면서 2,400에서 2,700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은 제가 시기를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다만은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에 조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3분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박스권인데요. 그런데 박스권 수준 평균 주가는 작년보다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평균 코스피가 2,497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2,550 혹은 2,600 그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주식시장도 박스권이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18%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은 거의 28% 올랐어요. 사실 18%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올해는 그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수익률을 낮추고 주식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잘 돼야 주식시장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게 소비, 투자, 수출이 있습니다만 소비 별로 안 늘어나고 투자도 별로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출이 긍정적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1월 들어서 10일까지 보니까 우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지난 19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했던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수출이 한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중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홍콩으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는데요. 작년 10월 이후 통계를 보니까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는 5%, 많게는 10%가량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에 1.4%, 올해 2%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볼 때 이제 올해 교수님께서 그래도 이런 섹터는 조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섹터로 보고 계세요? 산업연구원 같은 데서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산업별로 전망하는데 올해 좋을 게 정보통신, 반도체, 조선 이 세 가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전망을 해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올 1월 10일까지 수출 통계를 보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증가했죠. 물론 조선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는 심합니다만 1월 10일까지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거의 1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수출, 출발을 보면 우리 한 해 경제를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가 반도체, 조선업종, 이런 업종의 경기가 다른 업종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는 제일 대표 기업들인데 그러면 그 두 기업은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작년만큼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작년에 반도체 업종 주가 지수가 70% 이상 올랐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오른 것은 올해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걸 미리서 반영해버린 거예요. 올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기업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늘어나는 폭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오르기는 오를 텐데요. 아마 상승률이 작년에 반도체 지수가 70% 이상 올랐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10%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10% 이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말이 늘 따라붙는데 소부장 가운데서도 조금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소부장, 그거는 기업별로 정말 차별화됐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 대기업보다는 뭐 중견기업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 가격 변동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또 반도체 주식보다도 더 많이 올라버렸어요. 부품 주식이. 그래서 올해는 뭐 투자는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아까 반도체 주식이 10% 이상 상승률이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올해도 그런 업종이 오르기는 오르겠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도 그렇게 보시나요? 조선주는 작년에 뭐 오르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조선업종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참 경기 좋습니다. 울산 같은 데 가서 보면요. 그런데 또 일부 그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다.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놨지만은 예를 들어서 올해 세계경제, 내년에 세계경제 나빠지면 해운업체들이 앞으로 수주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수주 받는 동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중국으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철강 가격,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 경기 자체는 확장 국면 뭐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 더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 수익률을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주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올 한 해 바이오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이오는 크게 보면 헬스케어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그 인류가 꿈꾸는 것은 더 건강하게 장수하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성장 산업이에요. 그게 조금 더 적게 바이오인데요. 뭐 금리 하락할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뭐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올해 그 반도체 조선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 주식시장에 보면은 올해 그 금리 하락 국면 뭐 접어들면서 뭐 조만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금리 인하할 거거든요. 뭐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주식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또 일부 종목을 잘못 사면은 뭐 신약 개발한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투자는 올해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업을 함께 묶은 바이오 투자는 저 ETF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3일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수출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대만과 중국 관계는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제가 바라는 거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데 대만 중국 관계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이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대만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30% 됐는데요. 뭐 작년에 보니까 20%로 낮아졌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중국으로 진출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2018년이 제일 높았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중국 수출 비중이 2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로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대만하고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은 중국이 모든 상품 생산하기 위해서 산업의 쌀이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대만 TSMC가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줄이고 다양화한다면은 대신 우리 반도체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내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어떤 거 있다고 보세요? 우선 그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았죠. 미국 경제가 작년에 2.4% 안팎 성장한 거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동안 소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9%죠. 근데 미국 가계 저축률이 낮아지고 실질 임금 정체고 그다음에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가계가 소비 줄이면은 미국 기업들의 매출, 이익 줄어들 수 있죠. 그럼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죠. 미국 주가가 급락하면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덜 들어오고요.
우리 주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대외 이슈고요. 국내적으로는 제가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미국 경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면 예를 들어서 경착륙한다면은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리 수출주도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이 있었고요. 중국하고 대만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가 정말 많은 해지 않습니까? 특히 저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요. 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 큰 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올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종잣돈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배하고 어느 곳에 투자하라고 조언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주가가 아직도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입니다만은 주가는 제자리 찾아간다. 제자리가 현재 적정 수준 3천이다. 시간이 가면 거기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주식 비중을 한 50% 정도 가져가고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1분기 중반, 2분기 조정보다 3분기에 조정을 거칠 수 있다. 그런 무렵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채권을 한 30%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잠재 성장을 하락 속도, 그 다음에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도 돈이 남아돌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많이 살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중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을 한 30% 정도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 현금 10%, 그 다음에 한 10%는 대체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코인 같은 것도 한 10%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은행에 돈 넣어놓지 말아라. 예금을 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채권을 조금 더 사고 젊은 분들은 주식을 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가계금융자산이 작년 9월 말에 이제 한국의 자금순환 통계입니다만 5천조가 약간 넘었어요. 근데 은행 예금 비중이 47%, 채권 비중 3%, 주식 비중 22%, 나머지가 보험, 연금 27%인데요. 은행 예금 비중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47%. 앞으로 저 금리 많이 떨어질 거예요. 5% 은행 금리 줬다가 2년 전에 지금은 3.7% 이것도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금리 떨어질 거예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사시면은 최소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자산 지킬 수가 있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만기가 긴 채권을 사셨다면요, 큰 이득을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좀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면은 만기까지 기다리시면은 원금 받고 이자 받고 그 사이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채권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사실 거거든요. 멀리를 내다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식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명목 GDP, 유동성, 일평균 수출. 제가 이런 것 가지고 가대평가됐을 때는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근데 지금은 저평가형에 들었었어요.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젊은 분들은 여유 있게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대형주 위주로 튼튼한 곳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 젊은 분들한테 좀 멀리 내다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투자하라 늘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기간에 따르지만은 그때 보니까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았었어요. 왜 낮은가 분석해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젊은 분들이 그 신용을 많이 썼었어요.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니까 빨리 돈을 불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용,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줘 주식을 샀는데요. 그 신용 기간 길지도 않습니다. 이자 굉장히 높아요.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특징은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이 오르면은 뭐 주가 이익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종목이 오른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꼭 권유하고 싶고요. 제가 젊은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젊은 분들이 한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 농담으로 그 계란을 매출알로 바꾸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꼭 5종목 이상은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그 중소형주, 뭐 중소형주, 뭐 중견기업, 좋은 기업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들은 때로는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조금 멀리 내다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 산업에서도 1, 2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